27년간 배당 투자를 하고 월 배당 1,300만 원 받는 인생 어떨까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본인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1996년 6만 달러, 약 8,3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추가 자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이 돈은 120만 달러, 약 15억 원을 넘겼어요. 이분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들 배당 투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런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발견했는데 어떤 분이 한 달에 9,495달러, 약 1,3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레딧에 본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져봤어요. 참고로 레딧이라는 사이트는 우리로 치면 DC 인사이트 같은 사이트일 거예요. 정말 온갖 게시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레딧에는 배당이라고 하는 주제,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뉴스 기사는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 글은 1년 전에 나왔었네요. 만약에 이분이 28년째 지금도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자산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직장 생활에서 8년 일하고 403b라고 하는 미국판 연금저축 계좌에서 6만 달러를 투자했다네요. 그리고 새로운 돈을 추가로 한 번도 넣지 않고 그 돈이 27년 동안 12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150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로 조금 감소했었네요. 아마 지금은 150만 달러 충분히 넘겼을 겁니다. 2022년에는 미국 주식이 조금 안 좋았죠.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99년에는 닷컴 버블, 2007년의 리먼 사태, 대공황, 2020년 코로나19 같은 수많은 폭락을 다 경험하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분은 성장 기업 주식, 뮤추얼 펀드, ETF에 집중을 했어요. 항상 핵심 보유 종목은 SPY랑 QQQ로 S&P 500에 5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넣었고 가끔은 투기성 주식으로 20에서 30%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기간 동안 저는 시장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온갖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자산을 빼지 않고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폭락 시기에 주식을 다 팔고 상승할 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부 자금은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작년부터는 배당에 집중하기로 전환을 했고 지금은 은퇴했다고 하네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9%지만 8%에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유일한 후회는 2022년 150만 달러일 때 배당주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로 궁금하죠? 어떻게 투자를 하셨을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 당장 보유 종목들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11만 4천 달러, 한 달에 9,500달러 정도 됩니다. 배당으로만 한 달에 1,300만 원 받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방식으로는 배당률이 9.22%나 나오네요. 그것도 1년에 매월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그 평균이 1,3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받으면서 은퇴한다고 하면 정말로 완벽하죠. 저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배당금 300만 원 세팅을 해두면 30년 그냥 놔둬도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고요. 이게 그걸 실제로 해낸 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대부분 ETF예요. JP, JEPQ, QQQ, SPY, IRCC, RYLD 등등이네요. 몇 개는 저도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총 투자금만 보면 JP가 23%, JEPQ가 21%, QQQ가 15.3%, SPY가 14.7% 순서네요. 10개 중에서 상위 4개 ETF의 비중이 딱 75%입니다. 이거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사실 겁날 게 없죠. QQQ랑 SPY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고 JP랑 JEPQ로 고배당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댓글에서 추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버핏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QQQ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기업가 정신과 기술적 창의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보유 주식은 항상
SPY랑 QQQ입니다. 미국이 괜히 전 세계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1년은 미국 주식이라면 다 올라버렸으니 고배당 ETF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이 10개 종목의 최근 1년 수익률을 볼게요. 딱 2개 빼고 다 올랐습니다. 아래 보이는 TSLY는 39%나 떨어졌고요. TLTW 9% 떨어졌네요. 이렇게 각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자산 비중이 클수록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고 아래로 갈수록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사실 SPY나 QQQ에 올인해도 되는데 사람 마음이 대부분 안전자산에 넣으면서도 그래도 일부는 내 맘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중 5번째에 있는 ARCC는 BDC로 중소기업 대출이나 투자로 고배당을 노리는 종목입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랑 비슷한 방식이죠. ARCC 주가는 거의 안 올랐는데 지금도 배당률이 9%나 됩니다. 주가를 보면 경제 위기가 올 때 한 번씩 엄청나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종목이죠. 심지어 SPY, QQQ에 투자하는 분이 TSLY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건 참 재밌어 보여요. 그래봤자 전체 자산에서 고위험 상품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간 배당금만 보면 확실히 비중 세 번째, 네 번째인 QQQ랑 SPY는 얼마 안 됩니다. 제피랑 JPQ가 대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TSLY 이것도 배당금은 꽤 많네요. 단순히 QQQ랑 SPY로 올인을 했으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훨씬 높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계속해서 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것도 가능하네요. 거기다 이렇게 세팅하니까 매월 거의 균등하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로 쓰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처럼 1년 중에 한 번 배당금을 다 받아버리고 11달 배당 없이 생활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은퇴하신 분이 배당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매월 균등하게 들어오는 걸 세팅하는 것도 꽤 좋은 방식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댓글에서도 보이긴 하는데 이 분의 27년간 투자 여정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떤 종목으로 대박이 났다면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건데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아무래도 연금으로 투자했으니 대부분은 SPY랑 QQQ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 정말로 안전지향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401K가 아니라 403B로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403B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 봐서 검색해 봤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이라고 하네요. 병원, 학교, 지자체 등에서 일하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고요. 처음 8년간 일하면서 모은 돈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생활비로 다 썼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저금 안 하고 벌어서 생활비로 다 쓴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8년차 투자한 이후로는 한 푼도 못 모으고 정말 다 썼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영리 기관이니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이나 놔뒀겠죠. 미국인 기준으로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생활비로 다 쓰고 27년만 ETF로 지수에 투자한 결과 은퇴하고 매월 1,3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진짜 부럽죠. 저도 이분 정말로 부러워요.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코스피는 박스피로 10년째 제자리고요. 국내 주식들 배당도 쥐꼬리만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 산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27년이라는 그 기간이에요. 꾸준히 기업의 성장을 믿고 버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96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요. 투자 3년 차에 닷컴버블 경험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이니까 25살에 취업을 해서 8년간 33살까지 열심히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35살쯤 되었을 때 자산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직장 생활 10년 차에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도 꾸준히 시장을 믿고 주식 투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성공한 겁니다. 이 정도 배당 받으면서 은퇴하면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 다니고요. 한 달씩 크루저 여행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생활해도 충분하고요.
절대로 이 자산을 파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6만 달러로 27년간 투자하신 분의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3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꾸준히 투자한 결과 지금 15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요. 매월 배당금만 1,300만 원 받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미국 주식을 해라. 두 번째, 시장에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라. 세 번째, 분산 투자해라. 대부분은 지수 추종으로 넣고요. 위험한 투자는 20% 아래로 조금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른 투자에 대해서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을 믿고 꾸준히 투자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해서 경제 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꾸준히 ETF를 사 모으면 됩니다. 그럼 은퇴 시점에 우리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